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회의 중에 말을 잘못했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돼요? 퇴근하면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떠올라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친구가 문자를 안 읽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상사가 무표정으로 내 보고서를 받았어요. 분명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며칠씩 불안해요. SNS에 올린 글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가 봐 하고 글을 지워버려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당신이 약해서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사실 당신 뇌는 지금 당신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오히려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도 준비했어요. 유리멘탈의 진짜 원인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릴게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 안에 비상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보를 울리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명을 구했어요.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일단 도망가야 살았으니까요. 10번 중에 9번은 바람이었지만 한 번이라도 호랑이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5배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진화했어요. 맛있는 열매 위치보다 위험한 짐승이 나타난 장소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정적 편향이에요. 칭찬 10번보다 지적 1번이 더 오래 남는 이유죠. 예를 들어 볼까요?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10명이 좋았다고 했는데 1명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건 뭘까요? 9명의 칭찬이 아니라 1명의 부정이에요. 이게 뇌가 원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오히려 괴로울까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멘탈이 약하게 태어났어. 이건 성격이야. 바꿀 수 없어. 틀렸습니다. 뇌과학에서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뇌도 훈련하면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영상을 2달 동안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작아지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두꺼워졌습니다. 단 2달 만에요.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도 있어요. 공간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컸어요. 복잡한 길을 매일 외우다 보니 뇌가 실제로 커진 거죠. 마치 팔 운동을 매일 하면 팔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뇌는 근육과 똑같아요. 쓰면 커지고 안 쓰면 작아져. 지금 당신이 불안에 민감한 건 불안 근육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다른 근육을 쓰면 그 근육이 커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2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실수를 안 하면 괜찮아질 거야. 완벽하게만 하면 돼. 이것도 틀렸습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 후에 하는 어떤 행동이에요. 우리 사회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죠. 100점 아니면 의미 없어. 1등 아니면 기억 안 해. 실수하면 창피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수천 번 들으면서 자랐어요. SKY 아니면 인생 실패. 대기업 아니면 루저. SNS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해. 이렇게 완벽주의에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것 아닌데 말이죠. 회의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뭐가 대수냐고요? 그런데 우리 뇌는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부족에서 쫓겨나면 죽는 원시시대 본능이 아직도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뇌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실수 그 자체는 뇌에 별로 큰 충격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 후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게 문제예요.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나 바보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라고 자책하는 그 목소리가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가 진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뇌가 진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봐야 해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가 우리에게 주는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 기분 좋을 거야 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화학물질이죠. 뭔가 잘 됐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하면 도파민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뭔가 잘못됐다고 경보를 울려요. 전전두피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뇌의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듯이 뇌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부분이에요. 아, 별일 아니야. 다음에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이 CEO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분한 건물에서 차분하게 회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시소관계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요. 불안이 커지면 이성이 작아지고 이성이 커지면 불안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뇌구조상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자주 쓰는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요.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매일 걸으니까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을 자주 하면 불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자책을 자주 하면 자책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뇌에 가장 강력한 고통 신호를 보내는 건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자책입니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 목소리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책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fMRI로 관찰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곳이 켜졌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뇌는 자책과 실제 신체적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 팔을 때리면 아프죠? 당신이 당신한테 나 바보야 라고 말하면 뇌는 똑같이 아파요. 차이가 뭐냐면 남의 공격은 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 목소리는 어떻게 피하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실수했을 때 남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나거나 슬프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한테 바보같이 왜 그랬어? 넌 안 돼. 라고 말하면 뇌는 이걸 공격으로 인식해요. 그것도 도망칠 수 없는 공격이요. 더 무서운 건 이 공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씩 자신을 공격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망칠 거야. 출근길에 어제 실수 떠올리며 나는 왜 이럴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못했어.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항상 긴장해요. 편도체는 계속 비상벨을 울려요. 전전두피질은 제대로 일을 못해. 도파민은 바닥이에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책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꿉니다. 자책을 반복하면 뇌에 자책 전용 고속도로가 생겨요.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매일 걸으니까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작은 실수만 해도 자동으로 그 고속도로로 빠져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멍청해가 튀어나오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수 하나예요. 그러면 자책해요. 자책하면 도파민이 떨어져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또 실수해요. 그러면 더 크게 자책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967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개를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았고요.
며칠 후에 두 그룹은 낮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 재빨리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어땠을까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 충격을 견뎠어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실패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뇌는 어차피 나는 안 돼 라고 학습해버려요.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도 뇌가 포기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유리 멘탈의 진짜 원인은 약함이 아니라 자책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자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뇌가 자책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책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뇌는 자책을 안전장치로 착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먼저 혼내면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덜 아플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더 아파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지독한 자기 통제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통제가 사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뇌의 전략이었다는 거요. 이 선수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당연히 겪어야 할 불편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부상 속에서도 이것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믿었죠.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상태는 엉망이다. 그러니 10번 할 것을 20번 해서 메꾸자. 이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사고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 실수하면 즉시 다음 플레이에 집중했어요. 자책 고속도로로 빠지지 않았던 거죠. 이 선수는 한국 농구의 전설이 됐어요. 지금도 실수는 해요. 하지만 실수 후에 자책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뇌과학에 기반한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딱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하나만요? 욕심내지 마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책 알아차리기예요. 자책은 자동으로 일어나요. 마치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올라가듯이. 첫 단계는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뇌 탐지기를 설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부정적 생각이 들면 손목에 찬 시계나 팔찌를 만져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 지금 자책하고 있네 라고 말해보세요. 노트에 자책한 내용을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회의 중 말실수했어요. 그러면 즉시 알아차려요. 아, 지금 자책 시작하려고 하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일단 멈춰요. 악순환이 차단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박스 호흡이에요. 호흡은 뇌의 리모컨이에요.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이 호흡으로 뇌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네이비실이라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정말 간단해요. 네 박자 들이마시고, 네 박자 멈추고, 네 박자 내쉬고, 네 박자 멈춰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자책 시작할 것 같으면 즉시 박스 호흡 해보세요. 그러면 편도체가 진정돼요. 이성이 회복되는 거죠.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침대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친구처럼 대하기예요. 자책은 공격이고 관찰은 이해예요. 뇌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요. 실수했을 때 나 바보야 대신 실수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바보야 라고 할까요? 아니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 조심하면 돼. 라고 할 거예요. 그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고 어색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뇌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자책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색한 거죠. 괜찮아요. 계속하면 익숙해져요. 다음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대안 생각 만들기예요. 이걸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책 고속도로를 안 쓰면 좁아지고 새로운 길을 자주 쓰면 넓어져요.
세 단계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자책 생각을 적어요. 나는 멍청해. 둘째, 증거를 찾아요. 정말 그럴까? 증거가 있나? 셋째, 대안 생각을 만들어요.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구 선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장훈 선수입니다. 서장훈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노력은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자책 대신 현실적 대안 만들기예요. 지금 내 상태는 엉망이야 라고 인정하되 그러니 더 노력하자로 전환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방법은 실수 3초 루틴이에요. 실수 직후 3초가 가장 중요해요. 이 3초의 자책 대신 다른 행동을 하면 자책 고속도로로 안 빠져요. 실수했어요. 즉시 심호흡 한 번 해요. 그리고 속으로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 다음 행동에 집중해요.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한 할리우드 배우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예요. 그는 약물 중독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영화계에서 퇴출당했고 감옥에도 갔어요. 모두가 그를 망가진 배우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어요. 대신 뇌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술과 명상으로 망가졌던 뇌의 보상회로를 새로 지었어요.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했어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 법을 익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지 재구성을 했어요. 나는 망가진 배우다 라는 과거의 채널을 끄고 나는 다시 시작하는 신인이다 라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채널로 돌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자책 고속도로 끊기예요. 그 후 그는 아이언맨이라는 인생 배역을 얻었고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됐어요. 지금도 실수는 해요. 하지만 실수 후에 자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완벽한 연속성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자책 안 하기. 이런 목표 세우면 실패해요. 하루라도 자책하면 또 자책하게 되거든요. 아, 나 어제 자책했네. 나는 역시 안 돼. 이러면 자책에 대한 자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오늘 자책했다고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책하지 않기에 실패해서 자책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그냥 관찰하세요. 아, 오늘은 자책했네.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는데 안 지칠 수가 있나요? 매일 자신을 공격하며 살았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뇌가 지쳐서 쉬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70%만 해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자책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 자책했는데 7번으로 줄었다. 대단한 거예요. 축하해요. 진짜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자책을 알아차려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변하기 시작해요. 2달이면 효과가 나타나요. 3달이면 확실히 달라져요. 환경을 디자인하세요. 핸드폰 잠금 화면에 나는 괜찮아 라고 적어두세요. 화장실 거울에 포스트잇 붙여두세요. 책상에 메모 붙여두세요. 뇌가 자동으로 볼 수 있게요. 우리 뇌는 원래 그래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책하도록 학습되어 있어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어요.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리 멘탈의 진짜 원인은 약함이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뇌는 자책을 실제 신체 고통과 똑같이 받아들여요. 자책을 반복하면 뇌에 자책 전용 고속도로가 생겨요. 하지만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지막 반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책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때리는 건 남이 당신을 때리는 것과 뇌에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을 때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책을 멈추세요. 실수했을 때 나 바보야 대신 실수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뇌는 원래 그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책하도록 훈련된 뇌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훈련시킬 수 있어요. 2달이면 편도체가 작아져요. 3달이면 전전두 피질이 두꺼워져요. 과학이 증명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실수 하나 떠올리면서 자책 대신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괜찮아 댓글로 한번 외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